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가 연쇄적으로 독자 제재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북 제재 합의가 어렵지만 우방국의 중첩적인 독자 제재로 제재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감행된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불법적 활동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가 속속 독자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자는 모두 11명으로 먼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와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부국장 리철주와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 4명을 지정했습니다. 또 무기 개발에 관여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과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운용에 참여한 6명은 김용환 727 연구소장과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환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무역서기관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 정부가 처음 제재 대상으로 올린 인물들입니다. 일본도 이날 단체 4곳과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단체 4곳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숙희와 중국 단둥시에 있는 에어고리아 트레이딩,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솔, 러시아 인텔렉트 등이며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계획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호주 역시 개인 7명과 단체 1곳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호주의 페니 웡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호주는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기 거래와 불법 금융 활동 등의 혐의로 이란과 중국, 러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조선무역은행 서명 수석 대표 등 북한인 8명과 해킹 조직 김숙희를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이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 제재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호주까지 4개국이 독자 제재를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호주의 첫 동참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 등 대북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해 대북 대응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 2017년 이후 7년 연속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2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은 계속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영변 냉각탑 해체를 비롯해 핵 검증 합의 등 조치로 명단에서 빠졌다가 2017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을 계기로 재지정됐습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는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경비 병력이 최근 권총으로 무장한 상황 등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는 JSA는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중립지대라고 강조하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를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언론 문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이행하며 강화하는 유엔사의 임무에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경제TV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최근 언론 문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1953년 미한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확고하며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지도부와 참모들은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확고히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허위 정보 유포 등 해외 정보 조작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양해각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를 방한 중인 미국의 엘리자베스 앨런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과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서울에서 만나 미한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협의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해외 정보 조작 행위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저해하는 초국가적 위협이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한 외교당국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한 달여 앞두고 북한 문제 등 주요 안보리 의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미셸 시손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와 권기환 다자외교 조정관은 지난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미한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를 열고 북한과 중동, 아프리카 등 안보리가 다루는 주요 지역 의제와 유엔 평화유지 활동, 기후 안보, 사이버 안보 등 한국이 이사국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전단 살포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던 단체가 정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의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이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주도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 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해 법인 허가가 취소됐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 4월 해당 단체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